자, 이 알고리즘의 부분 문제들 간의 함축적 순서를 한번 보면 우리가 새로운 dij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is부터 j까지의 최단 경로 중에서 k를 경유하는 경우하고 k를 경유하지 않는 경우하고 둘 중에 더 작은 값을 k까지 고려했을 때의 새로운 dij 값으로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이전의 값, 여기 지금 k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k까지 고려했을 때의 dij 사이의 최단 경로죠. 요거는 이제 k를 고려 안 했으니까 그럼 k-1까지를 고려하는 거잖아요. k-1까지 고려했을 때 isj를 k를 경유 안 했을 때의 최단 경로. 그 다음에 이번에 k를 경유합니다. is부터 k를 경유하고 k에서 j를 경유합니다. 지금 k까지를 경유하는 경우를 생각하기 때문에 k를 경유하기 때문에 여기는 k-1까지를 경유할 수 있는 경우에 i에서 k로 가는 거리하고 그 다음에 k-1까지 경유하는 경우에 k에서 j까지 가는 경우하고 요 길이와 요 길이의 합하고 그 다음에 요 길이하고 둘 중에 더 작은 것을 찾으면 되잖아요. 따라서 요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dik 값이 구해져 있어야 되고 dkj 값이 구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k-1까지 경유했을 때의 경우 k-1까지의 경우 그래서 dij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 k가 빠져 있습니다만 그 알고리즘에서 이제 k를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k를 계산하기 위해서 미리 계산되어져 있어야 될 부분은 is부터 k까지 그리고 k에서 j까지의 거리 이게 미리 계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k-1을 까지 경유하는 경우를 고려했을 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 문제는 d의 k를 계산하기 위해서 d의 k-1의 부분 문제를 이용해서 이제 d의 k를 구하는 거죠. d의 k-1은 d의 k-2를 이용해서 d의 k-2를 할 것이고요. 이걸 이제 쭉 앞으로 가보면 d의 0 이게 이제 입력 데이터고요. d의 0에서 d의 1을 구하고 d의 2를 구하고 이런 순서로 쭉 부분 문제들이 구해져서 결과적으로 d의 n까지 이렇게 구해져 나가겠죠. 요 순서가 바로 이 부분 문제들을 이용해서 더 상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이제 함축적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알고리즘의 수행 과정을 우리가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이 플로이드의 알고리즘의 동작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제 입력 그래프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노드는 이제 각 지점 도시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각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이동하는 데에 필요한 거리가 뭐다. 시간이라고 생각해도 되겠고 비용이라고 생각해도 되겠고 거리라 생각해도 되겠지만 어쨌거나 거리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1에서 2로 가는데 4의 거리가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에서 3으로 가는데 2가 걸리는데 3에서 1로 가는 데는 시간이 더 작게 걸리는 그런 이제 가중치를 가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2에서 3으로 가는 데는 4가 걸리는데 5에서 2로 가는 데는 마이너스 3이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가중치가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그 그래프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여기 지금 보시면 가중치가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습니다.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 최단 경로를 이제 그 최단 경로의 그 사이클을 5에서 2로 갔다가 2에서 3으로 갔다가 3에서 2로 갔다가 이 사이클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음수가 되도록 마이너스 값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최단 경로를 제대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치면 마이너스 값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건 그냥 마이너스는 무시하시고 그냥 어떤 값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됩니다. 자,
자, 이렇게 이제 입력 그래프가 하나 있으면 이 입력 그래프를 우리 그 그래프를 행렬로 표시할 수 있죠. 행렬로 표시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1번 노드고 이게 1번 노드다. 그러면 1번에서 1번은 이제 그 자기 자신이니까 이제 0이고 1에서 2로 가는 것은 4죠. 1에서 2로 가는 건 4. 그다음에 1에서 3으로 가는 것은 2. 1에서 5로 가는 4로 가는 것은 5. 1에서 5로 가는 건 없죠. 무한대. 이렇게 해서 그 이런 그래프를 이렇게 행렬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행렬에 있는 이 첨자 값들은 이 그 행렬의 노드의 번호고 그죠? 그래서 1번에서 3번으로 가는 이 거리가 2다. 그럼 여기 2 이렇게 적어 주시고 예를 들어서 3에서 5로 가는 건 2다. 그러면 3에서 5로 가는 건 2.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가 이 그래프를 행렬로 표시한 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 알고리즘에서 설명할 때 D0의 IJ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요 I는 요 출발 버텍스, J는 요 도착 버텍스를 나타내는 이제 IJ 기호고요. 아무것도 안 거쳐갈 때는 이 각 노드 사이에 간선의 값, 요 간선의 값이 이제 최단 경로가 되겠죠. 이게 이제 DIJ 값이고 이게 입력 데이터입니다. 자, 이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처음에 뭘 구하느냐면 K가 1인 경우에 대해서 구하고 그다음에 K가 2인 경우, 3인 경우 이렇게 해서 K가 N인 경우까지 이제 구하게 되죠. 지금 현재 이제 노드 개수가 5개니까 1부터 5까지 구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맨 먼저 K가 1일 때의 각 DIJ 값을 이제 구하게 되죠. 자, K가 1일 때의 각 DIJ 값 여기서 표시하게 되면 IJ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이때 이 I와 J는 같으면 안 되고 같으면 0이니까 K도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K가 1이니까 1인 경우에는 하나도 없고 2, 3, 2, 4, 2, 5, 3, 2, 3, 4, 3, 5, 4, 2, 4, 3, 4, 5 그 다음에 5, 1 이렇게 해서 쭉 어쨌거나 이렇게 쭉 구하면 되겠네요. 자, 어쨌거나 D23을 구하는데 D23은 이제 2에서 3으로 가는 최단 경로인데 1까지를 경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을 경유하는 경우는 요겁니다. D에 2에서 1로 갔다가 1에서 3으로 가는 경우죠. D21 값하고 1을 더한 값하고 D21을 더하게 되면 이게 무한대래요. 그 다음에 D23은 이제 1을 경유 안 하는 경우죠. 1을 경유 안 하고 2, 3 간선의 값이 1이에요. 그러니까 2를 경유할 필요 없이 이 둘 중에 더 작은 값 1. 지금 현재 2, 3이죠. 요 2, 3은 이렇게 간선이 1이 있어요. 그래서 1을 경유해서 가려면 이게 무한대라서 갈 방법이 없어서 1을 경유하는 경우보다 안 하는 경우가 더 짧죠. 그래서 어쨌거나 1을 경유하는 경우의 값 중에 더 작은 값을 선택하면 됩니다. 2, 4는 1을 경유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 더 작은 값을 사용하면 돼요. 둘 다 무한대입니다. 그 다음에 2, 5도 1을 경유 안 하는 경우, 1을 경유하는 경우 둘 중에서 요건 직접 간선이 있고 요건 1을 경유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원래 있던 값 4. 그 다음에 3, 2도 마찬가지로 1을 경유 안 하는 경우, 그 다음에 1을 경유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모든 DIJ 값을 다 구하게 되면 이제 K가 1일 때의 DIJ 값이 구해지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예제에 보시게 되면 D42가 나와 있는데 D42는 4에서 직접 가는 간선 4에서 2로 직접 가는 간선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게 무한대예요. 이 간선이 없어요. 근데 4에서 1을 경유하는 경우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1에서 4로 가는 경우는 4예요. 그러면 이제 1을 경유하게 되면 값이 2가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D42의 경우에는 1을 경유하는 것이 더 작아요. 여기 보다시피 1을 경유하는 경우가 더 작아요. 그러면 D42의 값은 1을 경유하는 값으로 갱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D43의 경우가 나와 있네요. D43은 여기 경우죠. 43의 경우죠. 이 43은 직접 가는 길은 없어요. 그럼 이게 이제 무한대겠죠. 직접 가는 길은 없어요. 무한대인데 1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1로 가는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에서 3으로 가는 데는 2, 그래서 1을 경유하게 되면 0이 됩니다. 그러면 4, 3의 경우에는 1을 경유하는 것이 더 작죠. 그래서 여기에 1을 경유하는 경우고 여기에 1을 경유 안 하는 경우인데 1을 경유하는 경우가 더 작으니까 1을 경유하는 값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나머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이제 1을 경유하는 경우에 하고 1을 경유 안 하는 경우에 더 작은 값으로 dij 값을 쭉 바꿉니다. 이게 이제 k가 1일 때의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행렬로 한번 놓고 보면요. 예, k가 1일 때의 경우, 즉 1을 경유하는 경우, 1을 경유하는 경우에 dij 값, 그러니까 각 그 i에서부터 j의 최단 경로 값을 구하는데, 이게 이제 원래 입력입니다. 원래 입력이니까 이게 우리 기호로 나타내면 D0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에 I, J가 되겠고요. 이 D0의 IJ 값들이 여기 지금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D1을 경유했을 때의 IJ 값들, 여기가 I고 여기가 J인데 값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K가 1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 IJ가 이제 그 K하고 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즉 1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요 1열과 1행은 이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죠? 이렇게 지어 놓고 요거 뺀 나머지들의 최단 경로를 구하는데, 여기 있는 것이 이제 D0 원래 있던 값이고요. 여기 있는 게 원래의 값이고, 요거하고 1을 경유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시면 2, 4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 4는 요거죠. 요 2, 4가 1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2에서 1로 갔다가 요거죠. 그 다음에 1에서 4로 가죠. 여기죠.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2, 1 여기죠. 과 1, 4 요 값이죠. 요 두 값을 더하면 무한대죠. 무한대는 무한대하고 같으니까 바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 지금 무한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요 경우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4, 2의 경우를 놓고 보면 4, 2는 4에서 1로 갔다가 요거죠. 그 다음에 1에서 4로 가는 경우죠. 4, 2는 4에서 1로 갔다가 1에서 2로 가는 경우죠. 요 경우죠. 자, 요 값은 요 값하고 요 값하고 만나는 지점. 요 4, 2를 더한 것이 무한대보다 작죠. 6이죠. 여기 지금 마이너스 2네요. 2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여기 만나는 지점 4, 1, 1, 3 2와 마이너스 2 하게 되면 0이죠. 그래서 원래 있던 값 무한대보다 0이 작으니까 0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나머지들도 예를 들어서 요거 보시게 되면 요 값은 여기 만나는 4, 1 그리고 1, 5 요걸 합치게 되면 무한대죠. 무한대보다 원래 있던 2가 작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유지합니다. 이렇게 쭉 구하시게 되면 이렇게 쭉 각 1을 빼고 이렇게 각 그 ij 위치의 값을 1을 경유하는 경우에 대해서 비교해서 원래 값보다 더 작으면 작은 값으로 바꿔줍니다. 지금 1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이 두 값이 더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해서 D1을 경유하는 경우에 ij 값을 구했습니다. 자, k가 2가 되면 2를 경유하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D15는 1에서 2를 갔다가 2에서 5로 가면 이게 이제 그 2를 경유하는 경우죠. 그래서 2를 경유하는 경우하고 자기 자신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자, 2, 5니까 여기죠. 2, 5 여기죠. 여기죠. 1, 5. 1, 5니까 여기 1, 5 여기죠. 1, 5는 1에서 2로 갔다가 요거죠. 그 다음에 2에서 어디로 갑니까? 5로 가는 요거죠. 예. 요거하고 요걸 더하면 8이잖아요. 8이 나보다도 현재 나보다도 더 작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8로 바꿔주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K가 2니까 I와 J가 2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 요 부분은 요 선을 만나는 요 값하고 요 선을 만나는 요 값하고를 더하면 요게 이제 2에서 요 경우죠. 1에서 5니까 1에서 2로 갔다가 1에서 2로 가는 게 요거죠. 그 다음에 2에서 5로 가면 요거죠. 요 둘을 더한 값하고 비교해서 2를 경유하는 경우가 더 작으니까 요걸로 바꿔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3, 4인데 3, 4는 3에서 2로 갔다가 2를 경유하는 경우를 고려하니까 3에서 2로 갔다가 2에서 4로 가는 요게 이제 3, 4가 2를 경유했을 때의 경우죠. 그래서 요 값하고 요 값하고 더해보면 무한대잖아요. 원래 있던 값이 더 작아요. 그럼 원래 있던 값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각 그 행을 각 그 원소들을 쭉 이제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요 경우 한번 보죠. 요 경우에 보시면 5, 3인데 5에서 2를 경유하는 경우를 고려하니까 5에서 2를 경유하는 경우 이거죠. 그래서 5에서 2로 갔다가 2에서 3으로 가는 거죠. 그럼 요거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가 3보다 작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를 경유하는 경우에 대해서 각 원소들의 기존 값과 2를 경유하는 경우의 값하고 둘 중에 더 작은 값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D의 2의 값이 됩니다. 이 D의 2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D의 1의 값을 이용해서 D의 2를 구했죠. D가 3일 경우에는 3을 경유하는 게 되는 거죠. 자, 3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I가 3, J가 3인 경우에는 제외를 해야 되니까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원소들을 다 이제 따져보는 거죠. 나머지 원소들을 다 따져보는데 요 경우 한번 볼까요? 1, 4는 3을 경유하는 경우니까 1에서 3으로 갔다가 요거죠. 3에서 4로 가죠. 1, 4는 3을 경유하는 경우에 1에서 3으로 갔다가 3에서 4로 가야 되죠. 요거죠. 요 지점에서 행과 열이 만나는 요 두 개의 값을 더한 것이 이제 3을 경유하는 경우입니다. 3을 경유하는 경우가 5보다 작죠. 그래서 그 작은 값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1, 5는 1에서 3으로 갔다가 3에서 5로 가는 경우 요 두 값을 더하면 4가 되네요. 4가 8보다 작죠? 4로 바뀌었습니다. 자, 요거 볼까요? 2에서 1로 가는데 3을 경유하는 경우는 2에서 3으로 갔다가 3에서 1로 가는 거 요거죠. 요 둘의 값을 더하는 것. 요 두 값을 더한 것이 2가 더 작죠. 그럼 요게 2가 더 작은 값으로 바뀝니다. 자, 요 경우도 2, 4인데 3을 경유하는 거니까 2에서 3으로 갔다가 여기죠. 3에서 4로 가면 요거죠. 요 값 두 개를 더하면 2죠. 2가 요거보다 작아요. 2. 자, 요것도 볼까요? 요 값하고 요 값하고 더하면 3이죠. 3이 더 작죠, 여기. 자, 요거 볼까요? 요거는 1, 5인데 3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3, 5, 1이죠. 5에서 3으로 갔다가 요거죠. 3에서 1로 가면 요거죠. 요 두 값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인가요?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거기서 마이너스 1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값을 보시게 되면 요거는 여기 있는 값이 1, 여기 있는 값이 마이너스 2, 합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더 작네요. 요 값으로 바뀝니다. 즉 3을 경유하는 경우가 더 작죠. 이렇게 해서 이제 3을 경유하는 값으로 바꾸고 4일 경우에는 4 이렇게 이제 제외해 놓고 선을 그어 놓고
각 위치의 값들하고 4를 경유하는 경우하고를 비교하면 되는데 지금 이 경우가 경유하는 경우가 더 작나 봐요. 이 1은 4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2에서 4로 갔다가 이 점이죠. 4에서 1로 가면 되죠. 이 점이죠. 합치면 0이에요. 0이 2보다 작죠. 그래서 0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도 값이 바뀌네요. 자, 이 부분도 3, 1인데 4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3에서 4로 갔다가 4에서 1로 가는 거니까 이걸 더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이 더 작으니까 이 값으로. 이제 나머지 값은 다 똑같은데 이게 또 값이 바뀌나 봐요. 자, 이것은 5, 1인데 1에서 4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1에서 4로 갔다가 4에서 1로 갔다가 이 두 값을 더하면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5를 이제 고려해 보면 이제 1부터 5까지 다시 말하면 모든 노드를 다 경유했을 때를 감안했을 때의 최단 경로가 되는 거죠. 자, K가 5인데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D가 4까지 경유하는 경우에 대한 아까 앞에서 구한 이 행렬에서 5를 경유하는 경우를 생각하니까 이 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ij 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제 요 기존의 값하고 5를 경유하는 경우 4, 1은 4에서 5로 갔다가 4, 1, 2네요. 1에서 5로 갔다가 5에서 2로 가는 요 경우가 이제 2를 경유해서 1에서 2로 가는 경우죠. 자, 그럼 이거 합치면 1이네요. 1이 기존 값보다 작죠. 그럼 1로 바꿔줍니다. 자, 나머지 값은 다 똑같은데 요 값이 바뀌나 봐요. 자, 요 값 2하고 마이너스 3하고 하면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 자, 요 값도 바뀌는 값입니다. 자, 2하고 마이너스 3하고 더하면 마이너스 1이 작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원래 이제 다 따져야 되는데 기존의 값이 작으니까 기존의 값을 유지했고 경유하는 경우가 더 작으면 더 작은 값을 이제 바꿨는데 그 바뀐 값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D K가 5일 때의 D 값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모든 값을 다 경유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에 I에서부터 J 사이의 최단 경로의 거리들의 값이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구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그 모든 쌍의 최단 경로 값이 들어있는 행렬이 되는 겁니다. 예,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계산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알고리즘 가보시게 되면 포문이 3개였죠. 예, 여기 알고리즘이네요. 알고리즘의 포문이 3개였죠. 자, 이게 K가 1부터 N까지니까 이게 N번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보시게 되면 I가 N번. 물론 이제 K인 경우를 빼면 이제 N-3번이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여기도 N-3번.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게 N-1번의 제곱에 해당이 돼요. 이걸 이제 콤플렉스로 나타내면 5의 N제곱이 되겠죠. 이 안에 있는 것이 5의 N제곱이에요. 이 밖에 N번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N 곱하기 5의 N제곱. 이걸 비급으로 나타내면 5의 N3승이 되겠죠. 이 포문이 3개니까 N에 비례하는 포문이 3번이 있으니까 이게 N의 3승의 시간 복잡도를 갖습니다. 자, 뒤에 가서 컴플렉트 시간 복잡도 설명해 놓은 거 보시게 되면 각 K에 대해서 모든 쌍의 IJ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이 IJ가 I가 N개, J가 N개니까 N의 제곱만큼이 K가 N에 대해서 하니까 N만큼 반복되니까 5의 N3승 시간 복잡도는 5의 N3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복잡도 자체는 딕스트라 알고리즘을 N번 적용한 거하고 똑같지만 알고리즘 자체가 훨씬 더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쌍의 최단 경로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플로이드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더 간단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의 대표적인 예제로 모든 쌍의 최단 경로를 구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알고리즘의 응용은 우리가 이제 지도 서비스 뭐 맵 퀘스트라든가 구글 맵 같은데 지도 서비스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최단 경로를 구하겠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제 플로이드의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구해놓은 그 값을 이용하면 최단 경로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혹은 이제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할 때 출발 지점에서 도착 지점이 수시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에서의 최단 경로 찾는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통신 네트워크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제일 가까우냐라든가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최단 경로 구하는 알고리즘들이 많이 응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동적 계획법의 그 최단 경로, 모든 쌍의 최단 경로 구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